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미애니의 김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요 혹시 가슴이 남자처럼 너무 작아서 혹은 또 너무 커서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런 고민들을 아주 말끔히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의 이상으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까지 느끼고 계신 여성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미애니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법 찾아보도록 하죠. 네, 잠시 뒤에 뵐게요.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가요? 가슴, 즉 유방이 너무 크면 요통과 또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다는 사실 말이에요. 네, 모르셨죠? 네. 또 비대칭인 가슴 때문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대인 기피증까지 느끼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증상들을 또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한 분 모셨거든요. 네, 정준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저도 여성으로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얼른 가슴 교정 치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정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인기피증과 그 다음에 가슴 이상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치료 현장에서도 정말 그렇게 많으신가요? 예, 일반적으로 유방 성형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무조건 미용 쪽으로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외상이나 유방 암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방 성형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이 떴는데요. 예, 네. 나왔는데. 그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증상에 따른 종류로 나눠 보면 네. 유방이 일단 적은 경우를 유방 비장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선천적으로 유방이 발육이 덜 됐거나 출산 혹은 체중 감소로 유방이 볼륨이 작아진 경우, 그리고 유방암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서 유방 조직 자체가 결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슴이 큰 유방 거대증인데요. 뭐 내분비 질환이 있는 내분비성 유방 비대나 임신 출산 후에 거대해진 유방이 줄지 않아서 그대로 거대증으로 남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는 그 비만으로 인한 유방 비대증도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처진 경우인 유방 하수증인데요. 폐경이나 출산 후에 내분비 기능이 저하되면서 유방의 볼륨이 줄고 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드물게는 피부 이한증으로 인해서도 유방 하수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증상들이랑 네.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네요. 근데 또 저희가 정확한 유방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더 얘기가 잘 될 것 같은데 구조를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여기 보시면은 밑에 갈비뼈가 있고요. 예. 갈비뼈 위에 가슴 근육이 있습니다. 이 대흉근이나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유방 조직은 이 갈비뼈와 가슴 근육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유방 실질 조직은 그 모유를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유선 조직과 네. 만들어진 모유를 유두로 운반하는 유관, 이렇게 유방 실질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주변에는 그 유방의 탄력성을 유지해주는 섬유 조직과 유방의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어주는 지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유선과 유두는 지방 조직과 섬유 조직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어떤 게 좌우하나요? 크기는 유선 조직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유선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 조직이나 섬유 조직이 얼마나 볼륨이 많고 탄력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말이에요. 이 유방의 아름다운 기준, 이 각 시대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과연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그 유방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고대 이집트 시대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상반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일부러 남성들한테 자신의 여성성을 과시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기독교적인 사상이 이제 우선시되면 기독교적인 사상이 이제 도래하면서 네. 그 가슴 노출을 금기시하고 네. 심지어는 큰 가슴을 죄악시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꽉 끼는 속옷으로 가슴을 누르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지요.
그 아름다운 가슴은 여기 준비된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방의 기준 형태인데요. 네. 그 유방 조직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늑골에서부터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의 늑골 사이에 위치하는 게 보통이고요. 흉골 상부와 양 유두를 잇는 선이 그 한 변의 길이가 18에서 22cm 정도 되는 정삼각형의 모양을 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웠을 때 유두의 위치가 약간 바깥쪽으로 밀리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유두의 위치는 어깨와 팔꿈치 중간에 위치하는 게 좋고 그 유두 자체는 약간 위쪽을 향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때 사이즈로 나오는군요. 예. 네. 집에 가서 해보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재보시려고. 들킨 것 같다. 어떡해. 네. 예. 아, 그리고 보니까요. 제 친구분 중에서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아, 가슴을 유방암 때문에 절제를 하게 된 분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사만다라고 섹스앤신더 시티에 보면 그 나오는 여자 주인공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말이죠. 그거를 잃고 나서부터는 옷을 입어도 화장을 해도 그렇게 우울해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여성의 상징인 그 가슴을 잃었는데 그 옷에도 괜히 안 나는 것 같고 얼마나 속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뭐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그 예전만큼의 그런 느낌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생각보다 그 최근에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고 네. 그다음에 그 출산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그만큼 유방암의 발병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유방암 절제술도 증가하고요. 이로 인해서 그 절제된 유방의 조직을 보충해주는 유방 재건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그 유방 재건술은 그 유방암이나 뭐 교통사고 등의 외상 그리고 선천적으로 유방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족한 유방 조직을 보충해주는 재건 수술을 말합니다. 그 유방 조직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피부가 탄력이 있다면 단순히 유방 삽입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겠지만 네. 그 유방 피부가 많이 부족하다면 네. 조직 확장기로 그 유방의 피부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실제로 유방암에 의해서 유방 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한 경우에는 유방 조직이나 유방 피부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근육이나 피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복직근입니다. 범위가 적을 때는 옆구리에 있는 근육인 광배근을 네. 피부와 함께 이동시켜서 유방의 볼륨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네. 대개의 경우에는 아랫배에 있는 그 복직근이라는 근육을 그 피하의 터널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되죠. 네. 그 다음 사진을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복직근을 이용한 피판술인데요. 네. 아랫배에 있는 근육과 네. 여기에 붙어 있는 피부를 박리해서 피하 터널을 만든 다음에 유방 쪽으로 꺼내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고 유방의 모양을 재건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예, 다들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아무튼 네, 선생님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처럼 가슴이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은 이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런 데 가시는 거 정말 꺼려 하신대요. 예, 정말 창피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그쵸? 예. 그러게 그분들은 그냥 사시면 될까요? 이제 남성들한테 생기는 유방의 비대를 여성용 유방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웬만한 중년 남성들은 약간의 가슴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성의 가슴 부위에 지방이나 유선 조직이 과다하게 발달하는 경우에 여성처럼 유방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를 여성용 유방술이라고 하고요. 그 17세 이상의 남성에서 한 30~40%에서 발생하고 그 정상 청소년이나 성인 남성에서도 상당히 많은 퍼센트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질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살이 찐 정도라고 많이 느끼고 있죠. 그 치료 방법은 지방 조직이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지방 흡입술로 교정이 되지만 네. 그 유선 조직까지 같이 발달한 경우에는 유륜 절개를 통해서 피하 유방 절제술을 해줘야 되는 약간 좀 수치 커지게 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지방 조직이 발달해서 생긴 여성형 유방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5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으로 그 지방 흡입을 하게 되니까 뭐 수술 시간 또한 1시간 이내고요. 바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유방 조직 자체가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이 동시에 발달한 경우라면 이렇게 유륜 둘레를 절개해서 네. 유륜 둘레 절개를 해서 직접 피하 지방층을 다 긁어줘야만 하죠. 네. 아, 그렇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저렇게 해결 방법이 있네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주변 분들 중에서도 이분도 좀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두가 너무 커서요. 그 부위에 반창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속옷을 착용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네. 아, 너무 커서 티가 나니까. 네. 아.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계속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는 것도 별로 좋을 것 같진 않고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유두의 거대증이나 함몰 유두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에 맞게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유두가 큰 경우에는 그 정상 크기에 맞게 잘라주거나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들이 많은데 수유를 할 수 있느냐 혹은 할 필요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이 달라지죠. 근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함몰 유두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이 함몰 유두는 그 유두 밑에 조직이 덜 자라서 생기는 건데 대개 유관이 짧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유관이 짧고 유두 밑 조직이 결손 현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빈도는 약 3% 정도인데요. 그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가끔 함몰되는 경우는 사실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평상시에 함몰돼 있고 자극을 줘야만 돌출되거나 항상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함몰 되신 것 같아요. 예.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평상시에는 노출이 돼 있다가 가끔 함몰되는 제1형이고요. 이런 경우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운데 사진은 그 평상시에는 함몰돼 있다가 자극을 받아야만 커지는 경우 제2형인데요. 네. 이 제3형은 항상 함몰돼 있어서 유두가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2형과 3형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에는 이 수유가 필요한 분과 그다음에 다 출산을 하셔서 수유가 필요 없는 분이 있는데요. 네. 수유가 가능하도록 만들려면 유관이 짧아졌지만 그걸 자르지 않고 보존하면서 유관을 늘려주는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수유가 불가능 혹은 뭐 필요 없는 분들은 유관을 절제를 해서 충분히 유두를 밖으로 잡아당겨주게 되지요. 네. 그렇군요. 유두도 그렇지만 또 유방이. 이 유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방이 너무 커서 이 허리에 무리까지 오고 막 두통도 생기고 뭐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쑤시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좀 약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사진이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 유방 거대증의 경우에 너무 크시다. 네. 이분 정말 허리 아프시겠네요. 네. 예.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방 조직과 그 유선 조직, 그러니까 유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이 동시에 발달한 경우고요. 네. 그리고 너무 비대해서 유방 자체가 처져 있는, 그러니까 유방 하수증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유방이 빈약한 여성분들이나 그다음에 잘 모르는 남성분들은 유방이 크면 네. 뭐 풍만하고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유방 거대증이 있는 분들은 그 정말 불편하시죠? 네, 맞는 속옷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셔서 아예 유방을 다 잘라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방 조직을 적절하게 잘라서 정상 유방의 크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보니까요, 정말 저분은 커서 고민을 하시는데 반대로 좀 없으셔서 고민이신 분들도 여성분들 중에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보통 남성분들이 이러잖아요. 넌 참 야성적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남성스러울 수가 있니? 뭐 평면이다. 너 왜 목을 뒤로 돌리고 있냐는 둥.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얼마나 그 비수겠어요. 이렇게 절 보고 웃으세요. 참. 아니 어쨌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민망합니다. 네. 네, 그 아니 이거 왜 남성분들은 갑자기 준비를 그 가슴이 적은 경우를 유방 빈약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분은
그 유방 조직, 즉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이 모두 상당히 적은 분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체형까지 마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그 유방의 사이즈를 그 흉곽에 맞게 미리 수술 전에 정해서 적당한 크기로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 조직이 조금 있지만, 예, 좀 있으시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정도인데 유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그 유방이 크다 작다는 문제는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특히 왼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유방 조직 자체가 적지는 않지만 그 상부의 유방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슴이 처져 보여서 유방 빈약증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유방 조직이 있으신데요. 조금 있지만 그 왼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방이 좀 처져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유방의 둘레가 너무 좁아서 그 속옷을 입거나 그랬을 때 좀 모양이 좀 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니 근데 보기에는 뭐 그다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슴이 없으신 분들은 처질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그건 또 별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요. 가슴 교정 치료 전 사진들을 봤는데요. 이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수술 방법과 또 들어가는 보형물과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궁금하거든요.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유방 축소술의 수술 방법들인데요. 거대 유방의 경우에 있어서 그 유방을 축소하는 방법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거대 유방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그 피부도 같이 늘어져 있는 유방 하수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O자형 절개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O자 모양의 흉터를 남기는 수술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매우 심한 그 유방 거대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흉이 많이 남는 단점이 있어서 그러네요. 최근에는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 유륜 절개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그 유방의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즉 거대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데 흉터가 유륜 둘레에 남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흉이 잘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유방 거대증이 많이 사용되죠. 그 수직 절개법은 유방 자체는 많이 크지만 흉터를 남기기 싫은 경우에 즉 O자형 절개법과 유륜 절개법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O자 중에서 이 밑에 의자를 뺀 요 수직 흉터만 남는 방법을 수직 절개법이라고 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유방 확대술은 사용하는 재료나 절개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확대술입니다. 그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은 생리식염수 백이 유일한 합법적인 백이고요. 더블루멘 백은 유방 재건술에 있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전에 그 미국 FDA에서 그 코이시브 젤이라고 해서 실리콘 백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완 작업을 거치면은 아무래도 임상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생리식염수 백이 유일한 합법적인 보형물입니다. 그리고 자가지방을 이용한 미세 주입술을 통해서 유방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방이 빈약한 경우는 대개의 경우 하체 비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체에 지방 흡입을 하면서 그 채취한 지방으로 빈약한 유방을 보충해주는,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주입된 지방이 일부 흡수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입해줘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절개 방법에 따라서는 그 겨드랑이나 유두, 유륜 혹은 유방 밑주름, 그리고 최근에는 배꼽 절개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겨드랑이입니다. 그 동양인의 정서상 그 유두에 흉이 남는 걸 좀 아직까지 꺼려 하시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자체가 그 황인종들은, 즉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색깔이 좀 진한 편이기 때문에 흉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부가 하얀 그 서양인들은 유두나 유륜 절개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승인된 코이시브 젤은 그 배꼽 절개법으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코이시브 젤이 전반적으로 그 승인을 받게 되면 겨드랑이나 유두, 유륜 절개법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을 잘 듣고 잘 보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뭔가 의심쩍고 좀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무비클리닉입니다. 쉽고 재밌게 의학 정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주세요. 어머나, 김원희 씨 아니에요? 아닌가? 아무튼 저 많은 남자들 보는 가운데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이고만이나 물구나무 서는 듯 하더니 이번엔 슬금슬금 기어가서 요리해 처리해 헥헥 돌아눕네요. 아니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이 좀 커 보여요. 아유 근데 큰 가슴 때문에 뭐 제대로 일이나 하겠어요? 이것들 봐요. 뭘 봐요? 여자 가슴 처음 봐요. 눈 돌려요. 어서.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저분은 가슴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런 분은 뛸 때도 그렇고 놀림을 참 많이 받으시거든요. 시선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 시선 다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좋은 네.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유방이 너무 커서 네. 정상보다 많은 경우가 이제 유방 거대증인데요. 네. 한쪽 가슴당 한 400g 이상인 경우를 보통 유방 거대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400. 네. 네. 보통 동양인에 있어서 아름다운 유방의 볼륨은 보통 250cc를 잡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은 170에서 200cc 정도입니다. 한 400cc면 상당히 큰 편이죠. 그러네요. 유방이 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추나 척추 디스크가 많이 무리가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등에 많은 긴장을 주기 때문에 네.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네. 유방 거대증의 환자분인데요. 아까 네. 봤던 분의 술후 사진입니다. 아, 아까보다 많이 유두의 위치가 올라가 있고요. 네. 유방의 볼륨도 적절한 사이즈로 줄어져 있습니다. 네. 물론 약간은 현재로서 좀 커 보이는 증상은 있지만 네.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약간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약간 크게 만드는 것이 좋죠. 주시는군요. 아직도 좀 크다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영화 또 볼까요? 어머나, 저 뽕긋한 가슴.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 중에 유난히 눈에 띄네요. 너무도 잘 뛰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치영이 이겨라! 아니, 근데 저 떨어지는 게 뭐죠? 친구가 더듬어 보는데, 이런 뽕이었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와 너무 상반되게 가슴이 너무 없으셔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 등 돌리고 있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 그리고 뭔가 보형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거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또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방이 빈약한 경우에는 유방 확대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대개의 경우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아까 유방 조직이 거의 없거나 네. 체형이 마른 경우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유방이 확대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쁘네요. 이상적인 가슴이네요. 네. 유방 확대술에 있어서 수술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네. 첫 번째는 유방의 피부가 탄력이 좋아야 됩니다. 네, 유방의 조직이 아무리 없어도 유방 피부가 탄력이 있다면 네. 충분히 보형물로 예쁜 가슴을 만들 수가 있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수술할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의 약간의 가슴이 있었던 분인데요. 유방 조직이 원래 좀 있는 분들은 유방 조직이 없는 분에 비해서 네. 수술 후 결과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특히 촉감이 매우 좋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보형물을 넣을 때 가슴 근육 밑으로 넣긴 하지만 유방 피부가 너무 얇고 유방 조직이 없다면 백이 약간 만져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수술 전부터 유방 조직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훨씬 촉감이 좋죠.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 좋고 그다음에 유방 볼륨이 원래 있었던 분들은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이 처진 경우인데요. 유방 볼륨이 있긴 하지만 유방의 볼륨이 주로 아래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위쪽이 많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형물을 주로 위쪽에 넣어주게 되면 부족한 유방 상부의 볼륨이 보충되기 때문에 유방이 굉장히 풍만해지고 처져 보이진 않겠네요. 예, 처져 보이지 않게 되죠. 네. 오른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 조직이 별로 없었고 유방이 많이 처졌던 주름이 많았던 그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방 볼륨 자체는 증가하지만
유방 조직 자체가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유두가 상방으로 완전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방 하수증을 같이 교정해줘야 되죠. 그런 하수증의 그 교정 치료까지 같이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너무 이쁘죠? 네.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네. 네, 이번에는 또 정준 씨가 준비한 리얼한 코너 순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리얼하게 네. 준비했습니다. 영화 자료를 통해서 궁금증들을 알아보셨는데요. 이번에 현장에 가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리얼 체크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시술 중이신가 봐요? 네. 그 수술 전에 이제 네. 디자인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유방 밑 주름선을 잡기 위해서 자로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저건 전신 마취가 들어가야 되나요? 네, 유방 확대술은 전신 마취 하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요. 네. 그 수술 중에는 그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특수하게 제작된 용액을 쓰기 때문에 네. 그 수술 후에도 통증이 상당히 덜하죠. 네. 저분도 이제 생리식염수로 가슴 성형하시는 분이고. 네. 네. 선생님, 근데 저분은 어떤 이유로 내원을 하셨을까요? 네, 그 저분은 이렇게 직접 뵈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시고요. 네. 키도 상당히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빈약한 가슴에 대해서 좀 자신 없어 하시고 그 매사에 좀 수동적이고 그 내성적인 경향을 보이셔서 네. 회사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오시는 것이죠. 네. 그 단순히 유방의 미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보다도 네.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연관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또 여성의 가슴이 또 여성을 또 상징하는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다 보니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빈약하거나 뭐 그러면 또 자신감이 없어지고 성격이 또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서의 복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유방 확대술을 시행한 후에 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퇴원을 하게 되고요. 2, 3일 정도면은 팔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수술을 하시고 월요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 가능. 그리고 치료는 한 일주일까지 한두 번 정도 오시면 되고요. 그러면요, 이 가슴 교정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시술 전과 후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방 확대술을 하기 전에 그 수술 전에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수술 전 2주 전부터는 네. 그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술이나 담배는 간하면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그 구형 구축이나 여러 가지 구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수술 후 마사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 후에는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씩 내원을 하셔서 네. 그 수술 후에 구형 구축을 방지하는 가슴 마사지 운동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직접 혼자서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셀프 마사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네, 거기에 충실히 따라주셔야 예쁜 가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충실히 따라주셔야 한답니다. 네, 꼭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또 정준 씨가 준비한 코너죠? 네.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톡톡 베스트 3 함께 하시죠. 어떤 질문들을 궁금해 하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출산 후에 커진 유방은 수유를 해야만 예전 모양대로 돌아온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과연 그럴까요? 수유를 안 하면 그러면 예전 모양은 안 돌아온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수유를 하면 더 변한다고, 더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알고, 그쵸? 이게 보통 요즘 유방 젊은 상식- 어머니들은요. 네. 그래서 잘 안 준다. 이런 얘기. 그래요. 잘안 준다. 그런 얘기도 어허. 있는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네, 그 출산 후에 수유를 하게 되면 그 수유가 끝나고 나서 유방이 약간 작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약간 더 처지게 되기 때문에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수유를 잘 안 하시려는 분들도 많죠. 네. 하지만 수유를 아예 안 하게 되면 유방 거대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네. 수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 근육 운동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지가요, 제 밋밋한 가슴을 키워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가요? 이 네.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예전에 제 친구가 정말 무슨 운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니 진짜 커졌어요. 가능한 건가요? 진짜요? 네,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 유방 조직 밑에는 대흉근과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가슴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 유방을 앞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방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유방이 빈약적인 경우에는 유방 확대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군요. 심한 분들은 운동하셔도 좀 소용이 없다는 얘기 굉장히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는 20대 중반인데요. 유두 함몰이 심한데, 근데 유두에 분비물이 낀 건지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아, 이런 분들 마지막 한 줄 더 들어갔으면 이런 얘기죠. 저 병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아시는 분도, 제가 친한 언니도 이 유두 함몰 때문에 정말 수유할 때도 고생하고 정말 아파하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유선염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건 소희 어떤가요? 씨의 진단 맞습니까? 네, 함몰 유두가 심해지면 네. 태어나서 한 번도 유두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함몰 유두는 미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유 같은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위생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유선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있어서 함몰 유두를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원하셔야겠네요.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이 함몰 유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치료 사례를 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함몰 유두는 네.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이셨는데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10분이나 20분 정도의 간단한 수술로 바로 회복이 됩니다.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함몰되어 있다가 가끔 나오는 경우인데요. 네. 이 경우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항상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네. 수술은 수면 무통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느끼지 못하시고 수술 후에 30분 정도 회복하신 후에 바로 귀가 가능하십니다. 시간도 별로 얼마 안 걸리나요? 네, 아무리 심한 경우도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네, 그냥 치료 받으시고 그냥 나가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의 상세한 답변으로 이 가슴 교정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증 이제 다 푸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또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중요 포인트만 정리 부탁드릴게요. 가슴은 수유의 1차적인 기능 이외에도 여성에게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이자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중요 표현 기관입니다. 즉 기능적인 요소와 그 미용적인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가슴에 이러한 기능적인 혹은 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수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죠. 가슴 교정 치료. 정말 계속 너무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잘 들으시던데 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제 눈 동그래진 거 보셨군요. 티 안 나게 동그래지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료를 아주 잘 찾아가지고 알찬 정보 많이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또 기대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성성을 상징하는 여성의 이 소중한 가슴의 이상으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까지 호소하는 그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 미애니를 통해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훌훌 다 털어버리시길 바라는 그 저의 작은 바람이시네요. 오늘은 제가 정보를 전달해드렸다기보다는 어떻게 희망을 전해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미애니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희망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